이번에는 안승엽 과장님이랑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개골 탈구 보호자분들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뭐 진료를 들어가고 나면 보호자분께서 갑자기 저희 애 슬개골 탈구인가요? 라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네. 보호자분들께는 유명하긴 하지만 그렇죠. 많이 유명하죠. 네, 보호자분께서 좀 약간 개념이 좀 잘 안 잡혀 있는 보호자분들도 더러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네. 느껴요. 네. 되게 많이 알고 계시고 근데 이제 듣기만 좀 많이 들으셔가지고 네네네. 정확한 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도 좀 계시는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네, 드리면 시작하기 전에 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저희 그 노란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네. 저기가 이제 슬개골이 있는 위치예요. 근데 이제 이거 앞서서 가끔 쓸개골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슬개골이에요. 슬개골. 네, 쓸개는 우리 이제 담낭을 쓸개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우셔서 쓸개골이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슬개골이 맞고요. 네. 다른 말로는 무릎뼈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음. 그래서 보호자분들도 지금 이 무릎 쪽을 만지시면 동그랗게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쓸개골입니다. 당연히 우리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 반려동물한테는 네. 뒷다리에만 있는 뼈가 또 쓸개골이에요. 그래서 가끔 막 제가 쓸개골 설명드리다 보면 그럼 앞다리는 몇 개예요?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쓸개골은 뒷다리에만 있습니다. 네, 뒷다리 있다. 네. 그럼 네. 슬개골 탈구라는 거는 저 무릎뼈가 이렇게 활차구라고 하는 고랑에 이렇게 안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 안쪽으로 툭 하고 빠져 있는 상태를 슬개골 탈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탈구가 되면 이거 어떻게 뼈 맞추면 끝나나 이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제 탈구지만 이게 심하기 정도에 따라서 네. 탈구가 됐다가 다시 환납이 됐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자리에 있다가 탈구가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높을수록 기수를 낮게 저희가 진단을 하고요. 네. 그리고 거의 막 탈구가 돼 있어서 환납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강할수록 4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슬개골 탈구는 1기부터 4기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진단을 해드립니다. 그럼 슬개골 탈구는 왜 생기는 걸까요? 혹시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네. 이 슬개골 탈구는 선천적인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진료 보다가 아이가 슬개골 탈구가 있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내가 우리 아이한테 뭘 잘못해줬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보호자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선천적으로 슬개골 탈구가 잘 생기게끔 하는 요인들을 가지고 태어난 거라서 그거는 이제 사실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엄격히 말씀드리면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네. 최대한 좀 완화를 시켜볼 수는 있는 거죠. 어쨌든 선천적인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네. 한번 제가 가끔 이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으로 치면 이제 남자분들 탈모랑 비슷한 거다. 왜냐면 이제 선천적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아무리 뭐 검은 콩을 먹고 뭘 해도 결국에는 좀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슬개골 탈구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이들을 이제 미끄러운 바닥에서 생활을 좀 안 하게 한다든지 뭐 네. 여러 가지 좀 예방을 그래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시긴 하지만 그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법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선천적인 부분이 제일 많다는 거. 그러면은 지금 선천적인 문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뭐 잘 생기는 품종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많죠. 일단 호발 품종이라 그래서 네. 이 슬개골 탈구가 잘 생기는 품종 아이들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소형견들이 호발 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소형 품종이 뭐가 있죠? 저희 뭐 말티즈, 푸들, 포메라니안, 시츄, 네. 네, 그리고 치와와 뭐 이런 아이들 사실 다 슬개골 탈구를 많이 갖고 태어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선천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뭐 태어나자마자 슬개골 탈구가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슬개골 탈구가 없지만 어린 나이에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게 점점 진행이 되고 유발이 되기 때문에 네. 아이들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관리 때문에 동물병원 많이 가시잖아요. 네. 접종도 있고 그 사이에 뭐 좀 하셔야 될 것들도 있고 할 때 동물병원 가시면은 항상 이제 슬개골 탈구가 있는지 없는지 뭐 전에 갔을 때 없다 하더라도 성장이 다 끝나기 전에는 항상 가실 때마다 체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럼 주기적 검진을 하면서 계속 확인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어린 나이 때는 언제든지 슬개골 탈구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성견이 다 돼서 네. 몇 년 동안 슬개골 탈구가 없는 아이들은 사실 이제 나중에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1살이 되기 전에 병원 가실 때는 항상 슬개골을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아이들은 주로 보호자분들이 어떤 증상을 호소하면서 내원하게 돼요? 슬개골 탈구가 있으면 네. 가장 대표적으로 다리를 잘 못 걷는 모습을 보시게 돼요. 네. 근데 파행 증상이 있을 때 네. 이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아이들의 좀 전형적인 파행 증상이 있어요. 잘 걷다가 가끔씩 한쪽 다리를 들고 또 이제 잘 걷다가 한쪽 다리를 살짝 들고 간헐적인 그런 다리를 이제 충분히 딛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슬개골 탈구가 있으면은 수술을 해야 되냐, 뭐 이거를 보호자분이 많이 연결을 짓거든요. 네. 그러면은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아이들은 저희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수술이 지시되는지 이런 네. 것 좀 한번 속 시원하게 정리 제일 부탁드립니다.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슬개골 탈구는 무조건 수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슬개골 탈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심하기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이렇게 좀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대략적인 건 이래요. 3, 4기는 저희는 거의 수술을 추천을 드려요. 뭐 저뿐만 아니라 이거는 거의 모든 수의사분들께서 3, 4기까지 진행이 됐으면 나중에 증상이 없더라도 네. 점점점 진행이 되면서 무릎 관절의 건강이 망가지고 관절염이 심화되고 심할 경우에는 이제 전십자인대 파열까지도 유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수술을 꼭 하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보호자분들께서는 좀 수술은 좀 무서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운동이나 뭐 예방 쪽에 특히 보호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슬개골 탈구가 있어서 뭐 진행을 막기 위한 운동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어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운동을 시켜주셔야 네. 이 슬개골이 탈구되려는 경향이 좀 줄어들어요. 아. 근육량이 약해지고 허약한 아이들은 탈구도 좀 쉽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운동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조금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영상을 준비했죠. 네.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네. 귀여워. 본인 집 강아지라고 지금 시작부터 너무- 칭찬을 하시면서 너무 귀엽네요. 네, 우리 용순이, 네. 우리 용희 선생님의 네. 반려견 8살 네, 용순이 말티즈 호발 품종. 네, 지금 하시는 거는 이제 밸런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제 도넛 모양의 특정 재활 기구를 이용을 해서 네. 저 위에 이렇게 올라가게끔 하면은 굉장히 좀 흔들흔들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죠. 보기엔 너무 안정적이긴 한데 네. 은근 이게 중심 잡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용순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데 네. 저걸 처음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이 균형 잡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렇게 좀 균형을 잡으면서 네. 특히 좀 뭐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 수술을 한 아이들의 네. 왼쪽 허벅지 근육을 좀 더 강화하고 어떤 이제 그런 것 조화를 좀 더 좋게 해주겠다 하면은 네. 그쪽 방향으로 이제 간식을 유도한다든지 해서 좀 더 한쪽을 더 강화시켜주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아픈 쪽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테크니 선생님께서 계속 뭘 이렇게 입에다가 대면서 유도를 하게 되시잖아요. 네네네. 저게 좀 간식을 주고 있는 거죠. 네네. 네. 간식은 저희 집 애가 제가 이게 집에서 해보다가 제가 네. 간식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네. 구토로 저희가 병원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간식 같은 거는 한 어떤 종류를 얼마큼 찢어서 줘야 될까요? 요즘 시중에 보시면 이제 트릿이라 그래서 뭔가 잘할 때마다 칭찬용으로 주는 그런 간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도 칼로리를 좀 낮추고 굉장히 조각을 좀 작게 나온 그런 제품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근데 뭔가를 잘했을 때마다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운동을 아이가 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건데 네. 이게 너무 할 때마다 계속 덩어리 주시면은 이것도 좀 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게 나온 제품도 계속 손톱으로 꼬집어서 조금씩 뜯어주시면은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 애들은 이 먹었을 때 양보다 횟수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아까 방금 그 도넛 위에서 이렇게 할 때 좀 네. 보호자분들께서는 뭔가 저게 좀 위태위태하지 않게 좀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네. 그런 이제 도넛 모양의 운동기구를 잘하는 애들은 그냥 놓고 하셔도 괜찮은데 네. 처음 하는 아이들이거나 네.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네. 저걸 잡아주는 회색의 홀더도 같이 네. 이제 있어요. 그 위에다 올려놓고 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저거 좀 고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응용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넘어질 때 좀 다치지 않게 좀 푹신한 데서 밑에 그렇죠. 좀 깔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 좀 빡세 보이는 운동을 좀 한 것 같은데 뭔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구로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저거는 이제 되게 쉽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바구니 아니면 뭐 목욕탕 의자. 목욕탕 의자 같은 네. 그런 거네요. 저렇게 앞다리를 저는 의자 위에 올려놓고서 저런 자세를 취하게끔 해주면은 체중이 뒷다리에 많이 실리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뒷다리 근육, 특히 이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될 거예요. 대신 요즘 시중에 저렇게 좀 애기용 목욕탕 의자를 사면은 저렇게 음. 미끄러지지 않게 좀 발판 같은 게 잘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항상 보호자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미끄러운 거는 적입니다. 네, 미끄럽지 않도록 저렇게 논슬립 패드가 좀 달려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고 이 운동을 하는 것도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서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저렇게 단단한 허벅지가 용순이 허벅지 진짜 네. 튼튼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의 선수 수준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운동으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운동을 좀 다녀보셨던 분들은 익숙한 기구 같아요. 저게 스태퍼라 그러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저런 것들을 집에서 쉽게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거 할 때도 이렇게 요가 매트로 이렇게 좀 감싸줘서 안 미끄럽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위에서 지금 어떤 걸 하는 거죠? 네, 앉았다 일어났다. 맞아요. 네. 앉았다 일어났다를 지금 일어나면서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면서 일어나게 되죠. 앉았다 일어나는 걸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나 봐요. 그럼요. 이게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행동인 것 같지만 저거를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근육 운동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갈게요. 또 이제는 오르막길로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건 저희 센터에 이제 딱 들어가면 굉장히 엄청나 보이는 그런 깜짝 놀랐는데 오르막길을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오르막길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또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거죠? 똑같이 그 허벅지 강화? 맞아요. 오르막길을 가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뒤쪽으로 실리기 때문에 네. 역시 뒷다리 근육 강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뭐 꼭 집에 이게 어려우시면은 뭐 집에 오르막길이 있으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산책을 나가실 때 네네. 그냥 처음에는 물론 수술하고 나서 걷는 운동이 필요한 아이들은 평지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좀 어느 정도 걷는 게 익숙해지고 하고 허벅지 근육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좀 더 갖고 계시면 점점 높여서 집 어떤 산책 코스에도 언덕길이 있는 코스를 좀 선택하셔서 반복적으로 다니시거나 등산, 산을 가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럼 내려올 때는 지금 되게 천천히 내려오고 있네요. 네, 내려갈 때는 너무 또 우다다 내려가면은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템포 조절을 잘 해주시면서 한 발 한 발 이제 내딛듯이 내려갈 수 있게끔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내가 너무 개걸스럽게 저 촬영 전에 굉장히 굶기신 거 아니에요? 먹이고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네. 너무 배고파하는 것 같은데. 아, 네, 이렇게 운동을 또 마쳤네요. 네네. 보면서 하니까 훨씬 낫네요. 네. 보호자분들도 아무튼 영상을 보면서 약간 저 정도는 나도 집에서 할 수 있겠는데 싶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저희 이 재활 테크니 선생님이 네. 너무 능숙하게 하셔가지고 맞아요. 나도 저거 할 수 있겠네 하지만 이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시면은 네. 그리고 이제 반려견과 호흡을 맞추면서 이게 연습이 계속 되다 보면 충분히 잘 하시게 될 수 있어요. 네. 다음 운동으로 넘어갈게요. 이 운동은 좀 빡세 보이는데요. 네, 어떤 이거는 운동이에요? 요거는 이제 카발레티라고 하는 기구.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 방법이에요. 네. 보시면 이제 예전에 많이 봤던 허들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나하나 좀 넘어가면서 네. 뒷다리 아무래도 이제 들게 되잖아요. 들고 내딛고 들고 내딛고 하는 걷는 연습을 시켜주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희 용순이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네. 너무 배고파서 간식에 대한 열망이 강해서 그런지 약간은 성급해 보이네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은 이 포인트가 네. 한 발 한 발 천천히 디디면서 운동 걷는 연습을 하는 건데 네. 가끔 이렇게 좀 빨리빨리 건너뛰는 저런 식으로 너무 빨리빨리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좀 저런 맞아요. 식으로 운동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서 이제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아마 용순이가 저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더 잘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잘하는 아이 영상도 좀 있어요. 네, 이 아이는 이제 다른 아이죠. 용순이가 아닌 이제 실제로 집에서 카발레트를 구매하셔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셨던 보호자분께서 데려오신 아이인데 지금 요거를 유도해 주시는 분도 보호자분이세요.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용순이가 카바딜리티를 잘 못하니까 잘하는 아이들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해서 저희가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발 한 발을 정확하게 내딛는데 저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딱딱딱 눈에 들어오죠. 저 아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걷는 템포는 좀 빠를 수는 있어도 막 후다닥 가는 게 아니라 하나 그렇죠. 저렇게 걷는 게 이제 이상적인 운동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런 운동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뭐 수술 전에도 도움이 되지만 네. 수술하고 나서도 굉장히 이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재활 운동을 한 아이들과 안 한 아이들 이렇게 꾸준히 지켜보면 네. 나중에는 꽤 차이가 나더라고요. 하루 2번 10분에서 15분 네. 꼭 보호자분께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승혁 과장님과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운동 방법 직접 보면서 하는 게 너무 좋았고 보호자분들도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저희 집 애기가 되게 귀엽다는 거 네. 보호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용순이는 슬개골 탈구가 1도 없더라고요. 네, 그죠. 운동을 잘해서 그런지. 네, 그만큼 예방이 중요한 거. 네. 근데 오늘 영상 보시고서 이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되셨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영상도 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도 꼭 관심 갖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